안녕하십니까, 문유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자유민주주의 사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1번서부터 7번까지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전을 적용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분야는 공교육입니다. 우리나라 공교육 분야에 대해서 이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분석을 한번 해보는 그런 문제죠. 한국 공교육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그 용어들이, 증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론이 되는 그 증상들 중에 이 평준화 정책으로 기인한 이른바 교실 붕괴, 교실에 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잠이나 자고 뭐 이런 거예요. 학부모든 학교든 이 선택권이 없다 보니까 학교에 가서 정해진 교육 내용을 국가에서 정해주는 대로 그런 그 시간표대로 배우게 되는데, 이 교사는 교육과정을 이끌어가는 데 대한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뭘 열심히 새로운 그 아이디어를 개발을 해가지고 더 나은 수업을 하겠다, 이런 그 동기부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기력한 그런 수업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조금 앞서가는 학생들, 특히 그런 경우는 학교에 와서 뭘 공부한다는 것보다 자기 수준에 안 맞으니까 학교에서는 잠이나 자고, 실제 교육은 사교육에 의존을 하게 된다, 학원 가서 공부한다, 이런 것이 바로 이른바 교실 붕괴입니다. 그래서 이 공교육의 개혁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그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한국의 교육개혁이라고 이렇게 안이 나온 얘기들을 보면은 대개가 대학 입시에 대한 어떤 미세 조정, 뭐 수능을 어떤 식으로 조금 조정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데, 그렇게 공부했는 학생들이 대학 가서도 그 습관을 버리지를 못하고, 교수가 강의를 하면은 그것을 한자도 빠지지 않게 이렇게 받아 적고,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이제 달달 외우고 해가지고서 높은 학점을 받는 것이죠. 이런 학생들이 사회에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기업 뭐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다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그 기업이 요구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요즘 그 기업의 새로운 그 풍조 중에 하나는 신입사원을 뽑기보다는 신입사원은 안 뽑겠다, 예전에 공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걸 안 하고 경력사원 위주로 뽑겠다 하는 그 풍조가 점차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체에서 요구되는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할 수 있는 IT라든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영어 비즈니스 능력, 영어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 공교육에서 이렇게 원활하게 이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시키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의 공교육은 대량 실업자를 양성하는 교육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2010년도에 풀타임 고용률이라 해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풀타임 고용하는 그 완전 고용되는 잡을 1위라고 봤을 때 이것이 66%였어요. 2010년도에. 그런데 2020년도 들어오면서 이것이 58% 수준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일자리가 감소하는 요인도 일부 있을 것이지만, 사실은 공교육의 인재 육성 기능이 이 실효성을 상실하게 되면서 사회에 나갈 때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파트타임 잡을 그냥 구해가지고 아르바이트처럼 이렇게 인생을 시작을 한다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한국 공교육으로 인한 그러한 그 사회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의 그 젊은이들이 상당히 그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환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교육을 좀 다양화하면서 뭔가 좀 다른 이런 교육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니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새로운 그 혁신을 생각을 하면은 비판이 이제 어떤 비판이냐면은 교육을 가지고서 무슨 영리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귀족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그 비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다람쥐 쳇바퀴 돌기식의 그 논의가 되고 있어가지고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나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판이 과연 맞는 것일까? 자, 그래서 이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은 말씀드린 그 자유민주주의 사전 1번서부터 7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키워드,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한번 과연 한국의 공교육이 어떤 상태느냐,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 우선 그 자유민주주의 사전 1번이 자유란 무엇인가 뭐 이런 제목이었었죠. 자유란 무엇보다도 타인의 어떤 자의적 의지. 여기서 자의적이란 말은 제멋대로의 어떤 이런 뜻이죠. arbitrary. 타인의 제멋대로의 의지로부터 독립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 여기서 타인이라 하는 것은 남인데 가장 중요한 타인은 정부입니다. 정부의 제멋대로의 의지로부터 독립을 해서 이 개인들이 살 수 있게 되는 체제. 이것이 자유죠. 어디서 살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등 이런 선택을 정부로부터 강요받지 않는다. 그런 걸로 봤을 때 한국의 공교육은 자유체제인 대한민국에서 이 공교육의 형태를 국가가 일일이 정해줌으로써 모든 교육 과정까지도 이제 정해주죠. 어떤 교육을 받을지 하는 선택권을 가로막는, 이것이 과연 맞느냐? 이거는 마치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어디서 살 것인지, 이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직업의 자유, 이걸 박탈하는 것과 이것이 과연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식의 문제를 우리가 논의했었죠. 자유와 지식. 이 지식 속에, 그 논의 속에 있는 것은 이 자유체제는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선호라든지 그 개인이 처해 있는 각자의 상황이라든지 개인의 재주, 능력, 이런 그 내용들을 제3자가 이건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 시스템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설계하려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사회제도는 인공적으로 설계 꼭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생적인 질서에 맡겨서 더 잘 돌아가는 이 시스템이 바로 자유체제다 하는 것이죠. 자생적인 질서. 이것이 바로 시장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공교육에 적용을 해보자면 공교육 방식을 여러 가지 학교의 그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진국에서 시도를 해봤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민간에서 다양한 실험을 해볼 수 있게 허용을 하자. 모든 것을 막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다 하면은 그것도 허용할 수 있게 해주고, 이것이 공교육에서 우리가 이 지식의 문제, 이거를 봤을 때 이제 이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그 부분이죠. 어떻게 중앙에서 모든 것을 그렇게 100% 다 통제를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자유체제는 개인 노력에 대한 직접적인 중앙 통제를 포기함으로써 통치자의 지식을 훨씬 뛰어넘는 이 세상에 만재되어 있는 뭐 유비쿼터스한 지식, 이거를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체제가 바로 자유체제다. 이걸 봤을 때 공교육의 여러 가지 방식, 학교의 그 체제, 이런 거를 다양한 학교 형태가 실험이 될 수 있게 허용을 해줘야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또 진보가 무엇이냐, 이 발전 성장이 무엇이냐 하는 이 키워드를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 세상의 진보는 사람들 모두를 행복하게 하죠. 이게 애덤 스미스가 얘기했듯이 정체되거나 퇴보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비참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 속에서 한국의 그 청년 세대가 현재 겪고 있는 우울증 현상, 뭐 애들 잘 낳지 않고 결혼도 안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쩌면은 사회 전체의 이 성장 발전, 진보가 한풀 꺾인 이런 현상하고 무관하지가 않다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데, 이 세상의 진보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세상 사람 모두가 공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소수가, 앞서가는 소수가 먼저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 대중이 그 뒤에 이것을 이게 저렇게 하니까 좋구나 하는 것을 모방하고 이것을 수용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진보죠. 자, 그렇게 봤을 때 공교육의 그 평준화 정책이라 하는, 모든 학교를 똑같이 만들어 놓고 이 진보를 바라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이 다양한 형태의 이 공교육의 체제, 학교 시스템, 이거를 허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공교육의 평준화 정책, 이것이 이제 단기적인
사회 갈등 이것 때문에 이제 평준화를 하겠다 하는 건데, 이거를 이유로 사회 전체를 지금 하향시키고 있는 이런 효과를 현재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자유와 책임 문제입니다. 자유와 책임. 우리가 전에 알아봤듯이 자유와 책임이라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분리되어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책임의 원칙, 이거는 자유죠. 바로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린다 하는 것은 책임을 지겠다 하는 그 말과 떨어질 수가 없는 그 부분인데, 사람들은 이 책임의 원칙 하에서 나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것 때문에 이제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기 자신의 그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개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목표라든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이 모든 것을 신중하게 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책임이죠. 자신의 직업을 찾는 문제, 이런 것도 자신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책임이 만약에 없다면은 인간의 다양한 행동은 이 조정이 안 되고 천박하고 잔혹한 흡수적인 자연 상태에 빠지게 된다. 즉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전락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공교육 제도는 뭐냐면은 개인의 책임을 국가가 떠맡겠다라고 하는 이 선한 의도지만, 이거는 개인들을 대량 실업자 상태로 만들고 서로 세상을 비난하는 투쟁 상태로 만들고 있는 그 근본 원인이 바로 이 한국의 공교육 평준화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책임을 국가가 떠맡겠다 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자유와 평등도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 자유와 양립이 가능한 평등은 뭐냐면은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등하면은 법 앞에 평등이구나, 이런 평등만이 자유를 파괴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평등이다 하는 것이죠. 만물의 영장으로 진화한 인간은 개별적인 능력이라든지 잠재력에 있어서 다른 동물처럼 똑같은 것이 아니고 개인 간 광범위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자체는 평등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각기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하는 것이 자유체제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의 공교육의 평준화 정책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언뜻 맞는 얘기인 것 같지만 이것은 법 앞의 평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결과의 평등, 물질적 평등으로 모든 사람의 출발점을 동일하게 이렇게 놓게 한다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왜곡이 되어 있는 평등이죠. 이것은 자유체제와 절대로 양립이 되지 않는 그런 물질적인 평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유의 그 키워드로 비춰봤을 때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은 자유체제하고는 극과 극으로 양립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가 있는 이런 시스템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앞으로 이런 열린 그 사회 속에서 다양한 인재들이 이제 요구가 되는데, 이런 속에 그 인재상에 맞는 다양한 그 학교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혁신학교라든지 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건 나름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대안이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그 다음에 외고라든지 국제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모두 허용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그 분석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어느 학교, 공교육의 지배를 받는 그 학교는 국가 재정으로 모든 걸 충당을 해가지고 학부모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돈을 안 내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다른 이 다양한 다른 학교들, 무슨 국제고라든지 자사고라든지 이런 거는 학부모가 온통 모든 비용을 감당을 하게 한다라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게 공평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실험을 좀 가능하게 한다 했을 때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현재는 이 국가 재정을 갖다가 직접 학교에다가 주는 그런 그 체제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에 따라서 학생별 바우처를 주는 것이죠.
공부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바우처, 티켓, 예를 들어서 1년에 그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900만 원이다. 그럼 그 900만 원만큼을 학교 등록금으로 대신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공평하게 만들어 놓고 이러한 다양한 학교들, 이거를 좀 마음껏 설립을 해서 실험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했을 때 한국의 공교육이 그야말로 자유체제에 맞는 그런 공교육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